나는 그 말 믿을 수가 없어. 공부 못한 놈이 맞벌이 노동자나 해서 남의 하시나 봤지. 잘 될 게 어디 있더람? 자, 그다음에 자, 공부 못하는 사람이 남의 무시를 당한다는 거. 요걸 말하는 거죠. 자, 무시당함을 말하는 거고요. 자, 무시당함은 20년 전 사람이 하던 소리야. 자, 그다음에 번연이 눈앞에 실증을 보면서 그래? 이 하시라는 말 뜻을 모르는구나. 하시가 남을 얕잡아 낮추라는 뜻이다. 내리 깔아 본다 이 뜻이거든. 자, 실증 확실한 증거 말하죠. 뭐가 실증이야? 그 참. 여보, 임자도 여보 고거를 마쳤지. 나도 명색의 대학을 마쳤지. 자, 요거 보면은, 자, 범사 영주 모두 높은 수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방, 자, 우리 둘이 살아가는 꼴 볼까? 우리 둘이 살아가는 꼴. 끼니를 걱정할 만큼 가난한 처지죠. 그거야 공부한 게 잘못이요. 당신 잘못이지. 자, 여기서 우리가 체크할 거. 자, 빨간색인데 죄송해요. 자, 요거 체크할 거. 가난의 원인을 개인의 노력에서 찾습니다. 근데 얘들아, 일제강점기 지식인의 가난은 개인의 문제로 가난한 게 아니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세상 탓이야, 동그라미. 그래서 여기 가난의 원인을 지금 세상 탓으로 하고 있죠. 범수는 자, 사회 현실 문제에서 찾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도 남은 제깍은 공부를 해서 잘들 살아갑디다. 자, 일제강점기 교육제도의 기만성을 간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A 파트 요거 빼가지고 우리가 여기다가 적어 볼 건데요. 자, 범수는 우리 A 파트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거. 가난의 원인에 대한 서로의 다른 맥락. 자, 범수는 어떻게 생각하나? 가난이 사회 탓이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영주는 가난이 개인의 탓이다. 개인 노력 부족.
따라서 교육을 통해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끊어서 자식 교육 문제를 놓고 다투는 범수와 영주. 자, 그건 우연이고 이제 세상은 갈수록 우리 같은 인간이 못 살게 돼요. 내 마침 생각났으니 비유를 하나 들어보려고. 자, 요거 자신의 관점을 고수하면서 자신의 관점 고수.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공부를 해서 잘들 살아간다는 아내의 말을 들었고 범수가 자식들 공부시켜봐야 도움되지 않는다는 자신의 생각을 고수하고 아내를 설득하고자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영주는 단칼에 끊죠. 듣기 싫어요. 말로는 남편을 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애초에 듣기 싫어하고요. 한다 그러지 말고 들어봐요. 자, 시방 내가 돈이 1원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놈 돈 어떻게 건사하기가 만만찮거든. 돈을 넣을 게 없단 말이야. 알겠슈? 말해요. 저 상점에 가서 1원짜리 돈 지갑을 사왔전수? 1원밖에 없는데 1원짜리 지갑을 봐. 자, 이렇게 대꾸를 한다. 거봐, 글쎄. 영주가 다 했어? 가지고 와봐. 잠시만. 요것만 쓸게. 자신이 유도한 대로 대답하게 된 것을 흡족해요. 이건가? 자, 그래서 범수가 싱글싱글 웃습니다. 범수에 담긴 심리는 지금 흡족함인 거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소설은 인물들의 심리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시방 공부를 한다는 것이 이런 가진 놈이 1원을 넣으려고 1원을 다 주고 지갑을 사는 셈이야. 네, 갑자기요? 저 인터넷으로 안 했는데 몰라. 자, 셈이야. 자, 1원으로 지갑을 사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다라는 거죠. 고등교육을 받고도 끼니 걱정을 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자식 교육에 노력하는 건 헛됐다. 아니, 우리가 막말로 제가요. 지금은 학원 차려가지고 어쨌든 뭐 학원 강사하면서 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 제 친구들 보면 좀 뭐 제 친구들이 뭐 학력 괜찮은 여자애들이 많겠죠. 아무래도 대학원 나온 친구들도 많아요. 대학원 동기들도 많으니까 뭐 후배들도 있고요. 대부분 애 키웁니다. 대학원까지 졸업해서. 네. 석사, 뭐 박사학위 따다가 애 키우고 있는 애도 있어요. 박사학위 따러 갔다가 애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애 키우는 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애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전 그게 굉장히 부러워요, 사실. 근데 아무래도 얘들아, 음,
교육을 함에 있어가지고 지금 사실은 이제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교육의 목적이 인성의 완성이고 인격의 완성이고 학문의 탐구라면 교육을 한 게 맞아. 맞지? 근데 지금 교육의 목적이 취업이라면 맞지? 그러면 일제강점기에 교육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어떤 사회 현실적인 문제에서 접근한 이야기야.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범수가 더 시야와 시선을 크게 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 유나, 내일 시간 되면 와서 시험지 보여주시고 전화하세요. 생존 신고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100점 받아와. 넹. 고3도 100점 받아올 건데 맞어요. 구모 100점 정도는 받을 수 있잖아요, 얘들아. 다들 눈동자 귀하네. 자, 가볼게요. 그 두었다가 문제 얻은 그 지갑에 돈이 또 생겨서 넣게 돼 있어서 우린 구경도 못해. 난 모를 소리예요. 못 알아듣기도 개의찮지. 세상은 부자 사람하고 노동자의 세상이지. 그 중간에 있는 건 모두 헛개비야. 지식인 계층이 쓸모없는 취급을 받는 세상.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자식을 노동자로 키우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끊고 비유를 들어. 영주를 설득하고자 하는 범수. 이게 몇 돈증이지요? 몇 돈증? 증은 무게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야. 그러니까 무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요 부분 지금 범수가 하는 질문이거든요. 물건을 훔칠 기회를 엿보고 있어. 물건을 훔치려고 자, 점원의 주의를 딴 곳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자, 금비녀를 출석거리면서 묻고요. 저울 다는 동안에 두어 개 빼서 어리만한 듯 양평 손 따 올려 출석거려. 기회를 이용하여 답분 긴자네 정원이 답돈 두 푼 중입니다 하는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아니했다. 저울 제한 잠깐 동안 손빠르게 한결 요술하는 소매 속에 감췄어야 할 것을 막상 닥치고 보니 범수에겐 그럴 재치도 기술도 담보와 단련도 없다. 자, 요령도 없고 용기도 없죠. 첫 시험 실패하고 그 다음엔 가락지를 가지고 시험 해봐나 실패를 한다. 가락지는 작으니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쉽지 않죠. 금은상에서 도둑질 하려다 실패한 범수. 그는 점원이 멸시하는 시선을 뒤통수에 받으면서 금은산을 나 하신 앞을 건너왔다. 하신, 앞으로 그 일제강점기 문학작품 할 때 굉장히 자주 나올 건데, 요거는 이제 그 서울에서, 일제강점기 서울에서 유명했던 백화점 이름이거든요. 지금 우리 뭐 센텀 신세계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요거는 자,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을 의미합니다. 나타내고요. 자, 그는 혼자 생각한다. 보통 학교부터 쳐서, 어,
대학까지 16년이나 공부한 것이 조만한 금비냐한 게 감쪽같이 숨기는 기술을 배우니만도 못하다고. 자, 지식인이면서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자신의 처지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에 대한 회의와 자신에 대한 냉소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생각하다가 도스토예프스키의 제와벌의 라스콜니코프가 도끼를 들어 정당쟁이 노파를 내쫓는 장면을 생각하고까지 묻고, 자, 묶은 부분 자신이 지닌 윤리의식을 버리고 도둑질을 감행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극단적 상황 떠올림. 그 죄와벌 보면은 이제 그 주인공이 라스콜니코프거든. 그 주인공이 전당포 노파를 살해해. 그 사회 부조리, 악덕에 대한 증오심 그런 걸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전당포 노파를 살해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음, 옆으로 빼서 적어볼게요. 범수의 현재 상황과 범수의 배경 지식이 연결이 되는 순간입니다. 제아벌 되게 재밌습니다. 비판할 부분도 많긴 한데. 그래서 심리를 서술자의 직접 제시로 나타냅니다. 즉, 이 파트에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은, 자, 범수의 심리 중에서 분노와 좌절감입니다. 제아벌의 주인공이 그 분노와 좌절감에 못 이겨서 전당포 노파를 죽여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그 맥락 생각해 주시고요. 근데 그는 허우대가 이만이나 하고 명색이 대학까지 마쳐 소위 교양이 있다는 사람으로 도둑질을 하려고 한 자기를 나무라 보았다. 자, 여기서 보이는 거 지식인으로서의 자존심. 그리고 윤리의식 보이고요. 어, 도둑질 마음먹은 자신을 책망하고 있죠. 도덕적 차원에서 도적질을 부정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기는 하다는 겁니다.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인식은 하고 있는데, 지식의 쓸모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지식인으로서의 자존심, 윤리의식, 이런 거 못 버리고 있는 모습 보이고요. 그래서, 근데 바로 한글 안다. 도적질 하는 게 왜 나빠? 자, 여기 이제 뭐가 보이냐? 도적질을 합리화하고 있어요.
나 먹고 살려면 도둑질이라도 해야지 하고 합리화를 하거든. 자, 이런 모습에서 식민지 현실의 모순으로 인한 인물의 혼란한 인식, 그리고 내적 갈등이 보입니다. 그래서 나오지 아니한다까지 끊고 지식인으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쏘리. 자존심과 윤리의식 때문에 갈등하는 본질 모습이 있습니다. 됐을까요? 넥스트. 해방 전후 가봅시다. 발레 단편 소설이죠. 성격 사실적 자전적. 주제 해방을 전후로 한 지식인의 갈등과 변화 있습니다. 특징 첫 번째 시간적 배경. 해방 전후로 1, 2년. 꼭 공간적 배경. 서울, 철원 이렇게 되죠. 자, 다음에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세 번째, 해방 전후 문단의 상황. 그리고 이태준의 행적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해방 후 지식인의 이념적 갈등 제시되어 있어요. 작품이 제목같이 제목이 해방 전후잖아. 그래서 해방 전후의 작가 현에 대한 이야기야. 현이
해방 전에는 일본의 패망을 생각하면서 서울을 떠났고, 강원도에서, 이제 그 일본이 망하기를 기다렸는데, 자, 해방 후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문학단체에 관여하는 변화가 있었고, 해방 전에도 굉장히 존경했던 사람 내 설득에서 이제 자신의 방향 전환을 이제 나타내는 문학인의 면모, 이런 것들이 드러나거든. 자, 이 작품은 이태준의 자전적 소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이 강원도에서 김직원이라는 사람을 만나거든. 그 김직원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김직원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존경하대. 근데 해방 후에 이 사람을 서울에서 다시 만나. 이 사람이 이제 현한테 이런저런 막 이야기를 하는데 두 사람이 이념이 다른 거야. 자, 해방 후에는 이념 갈등적인 면모를 이제 보이면서 정치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많이 서로가 엇나갈 수 있는지, 화해가 안 되는 사이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걸 보여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해방 전은 어떻게 보면 공동의 적이 있는 상황이었고, 해방 후는 서로가 싸우는 상황이 되는 거. 오케이? 물론 해방한 게 훨씬 낫죠. 자, 그런 맥락에서 약간의 필기를 정리해 볼게요. 선생님 방금 이야기했던 거를 내용 정리를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자, 작품 자체는 전지적 서술자라고 이야기했죠. 중심인물이, 자, 중심인물이 현입니다. 현의 내면을 중심으로 사건에 대한 해석이 많이 제시되고요. 나약한 지식인과 강직한 인물을 대비를 해서 인물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부각하고 있는데요. 그 강직한 인물이 김직원, 나약한 지식인이 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해방 이전의 일제 말 김직원과 현이 있고요. 자, 김직원은 강원도에서 거주하는 유학자고 강직한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강직한. 현은요, 일제강점기 조선인 작가라서 일제 감시 아닌 감시를 받고요. 자, 징용 피하기 위해서 음, 거처로 옮긴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김직원은 징용 가다가 도망친 매부를 유재소에 넘긴 조카가 있어. 얘를 매질합니다. 팹니다, 그냥. 현은 낚시 다니는 것도 감시받습니다. 문인 걸기대회도 괴로워하며 참석하죠. 그 뒤에 문 닫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일제강점기, 아, 대조 표시하지 맙시다, 얘네. Sorry.
우리 민족의 현실 보여주고 있고요. 해방 이전에는 얘네가 이런 사이였어. 현에게 낚시 도구가 있어요. 현의 낚시 도구는 시국에 태만한 증거물로 볼 수 있죠. 이 낚시 도구가 순사의 눈을 피하려고 했지만 순사 부장 보고 놀라는 이유랑 관련되어 있고요. 자, 현이 일정한 때를 기다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행위가 낚시질이거든. 그 낚시질을 위한 도구고, 자, 다른 사람에게는 시국과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어서 이 낚시 도구가 시국에 태만한 증거물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시국에 관심이 없으니 일제를 안심시키기 위한 도구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정리해서 한 번 더 적어볼게요. 순사의 눈, 피함. 하지만 순사보장 보고 놀라기도 하고요. 요거는 요 파트 하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어, 낚시질을 위한 도구인데, 이 낚시질은, 자, 일정한 때를 기다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것. 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시국과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거. 어, 됐나요? 자, 그럼 본문 한번 가볼게요. 네? 하고 오십시오. 자, 해방전후 본문. 음. 현은 집을 팔지는 않았어. 구라파가 어디야? 구라파 어디게? 요거 맞추기 쉽지 않지. 구라파의 제2전선이 전개되지 않았다. 지금 2차, 세계 2차 대전에서 제2전선? 그렇지, 유럽이죠. 당황했죠? 네, 구라파가 유럽입니다. 자, 그래서 현은 집을 팔지 않았고, 그라파에서 제2전선이 아직 전개되지 않았고, 태평양 일본군이 라바울도 항구 도시, 남태평양에 있는 항구 도시죠. 실제로 있는 도시입니다. 지킨다고 하나, 멀어야 2, 3년이겠지 하는 심산으로 집을 최대한 도로 좌표만 가지고 서울 떠난 것이다까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서울 집을 팔지 않았다? 서울로 다시 돌아올 계획이다. 즉, 곧 해방이 될 것이다 생각하는 거야. 동의를 아는 것이 번연으로 강원도 어느 산읍, 자, 강원도 어느 산읍, 자, 공간적 배경이죠. 그 뒤에 철도에서 80리를 버스로 들어오는 곳, 현감이 있던 곳이었고,
한적한 구읍이다. 쏘리. 내가 너무 껐네. 구읍이다. 자, 그래서,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적 배경 마찬가지. 도심과 떨어진 시골. 그 다음에, 어디에, 어느 시골서나 공에 관리는 무관하니 무엇보다 그 덕으로 징용이나 면할까 함. 자, 촌으로 온 이유 첫 번째죠. 다음으로, 자, 보디에, 작곡의 소산진이 식량 해결을 위해서, 자, 이유 2. 그다음에 가까이 임진간 상류가 있어서 낚시질로 세월을 기다릴 수 있음, 이유 3. 그래서 현은 강원도 삼읍을 세 가지 이유로 선택을 했고요. 그러나 와서 보니, 자, 줄 거 보자. 실장에 부딪혀보니 하나도 탐탁한 것은 아니었다. 자, 실제로 도착해보니, 자, 세 가지 이유 모두 별로다라는 거지. 자, 셋 다 별로. 그 뒤에, 자, 묶어볼게요. 면사무소에는 상장이 20개나 걸려있는 모변 면적을 나라에서 상을 타나 백성에겐 그만치 원망을 사는 이 시대의 모순을 면장이라고 예외일 리가 없어. 성미가 간직해 바른매를 잘 쓰는 공의하는 사이가 일찍부터 틀린 데다가까지 묻고요. 자, 여기 첫 번째 당시 관리들의 부정적 행태 제시하고 있고요. 두 번째, 면장 역시 부정적인 인물이다. 공인은 6개월이나 장기간 강습으로 서울에 가버리고 말았으니 징역 면한길이 보장되지 못했고 그 외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공의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된 향교 직원으로 있는 분인데 1년에 단 두 번 춘추 제한 때나 고을 사람들의 기억에 살아나는 김 직원님으로 친구네 양식은커녕 자기 식구 때문에 줄 거 보자. 손희희, 현실적으로 현이나 마찬가지의 상투가 있는 구식 노인인 선비였다. 자, 여기, 자기 가족조차 챙기지 못하는 김직원님의 처지. 자, 현의 기대 무너짐. 자, A 파트. 자, 현이 강원도 산업 거주지로 택한 이유. 음, 현이 강원도 산업을 거주지로 택한 이유. 그리고 자 관련 인물인 공의 그리고 공의의 소개를 알게 된 김직원 그래서 다양한 인물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 스타트인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 자, 서울을 떠나. 강원도 산읍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은. 김끌림. 자, 그다음에 낚시터도 처음 와볼 때는 지척 갔더니 자주 다니기에는 쉽니다 되는 고달픈 길일 뿐 아니라 하필 주재소 앞을 지나야 돼서 부장님이나 순사나리의 눈을 피하려면 길도 없는 산등성이 하나를 넘어야 하는데까지 묻고요. 자, 현의 기대 좌절. 현은 낚시질로 세월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런 기대가 좌절된 상황이고요. 우평국 모퉁이에 넌지시 살펴보니 가네모라는 조선 순사가 눈에 띄었고, 자, 현은 낚시 도구부터 즐겁해서 뒤로 감추며 순사 같은 사람한테 낚시 도구조차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아 한 걸음 물려서 바라보니 촌 사람은 무슨 나무 껍질 벗겨온 것을 면석이들과 함께 점검하는 모양이다. 자, 우통은부터 속옷바람이나 다리는 갑반을 차고 칼을 차고 회초리를 들고 이 사람 저 사람 거드름을 부리고 있었다까지 묻고요. 자, 이 사람 누구냐면 자, 기네무라죠. 가네무라죠. 자, 가네무라 외양 행동 묘사. 빨리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줄거 보자. 현우 이번도 다시 돌아서 뒷산등을 넘기로 하였다까지. 자, 순사를 피하고 싶은 심정이 드러납니다. 여기까지 끊고 낚시터를 가다가 순사를 피해 길을 돌아가게 됩니다. 길도 없는 가닥숲을 접치며 비디에 미끄럼 비탈 한타를 헤매서 비로소 펑퍼짐한 준턱에 올라설 때, 자, 줄 거 보자. 이제 피해서 갔는데 멀지 않은 시야의 곰처럼 우뚝 선 것이 순사부장이다. 자, 이 순사부장이 가네무라거든. sorry. 순사부장이 가네무라란다. 저기 가네무라를 피해서 뒷동산으로 올라갔거든. 갔는데 순사부장을 마주친 거야. 자, 그래서 순사를 피하려고 했는데 순사부장을 마주친 상황 체크. 자, 그 뒤에 현은 삼징승에게 보다 더 놀라 낚시 도구를 놓아버렸다. 아주 놀란 상태야. 놀란 상태 동그라미. 당신 어딜 가오? 현의 눈에 부장은 눈까지 부릅뜬 걸로 보였다. 자, 자신을 질책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미 겁을 많이 먹었어요. 네, 바람 좀 쏘이러요. 겁먹었어요. 그제야 현은, 자,
읽어보자. 대패빵 모자를 벗으며 인사를 했느나 부장은 이미 딴 쪽을 바라본다. 현에게 관심 없어요. 현에게 관심 없음. 부장이 바라는 쪽에 면장도 서 있고 남향에서 전국 코트 많지 장방향으로 새끼줄이 치어져 있는데 부장과 면장의 대화로 보아 신사털을 잡는 눈치였다. 그 뒤에 줄 거 보자. 현은 말뚝처럼 우뚝 섰을 뿐 비유가 있죠. 이런 비유를 통해서 현의 상황 제시합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다. 놓아버린 낚시도구를 집어 올릴 어, 용기도 없고 집어 올린 대자 새끼줄을 두 번이나 넘으며 신사털을 지나갈 용기는 더 없었고 자 게다가 부장도 명장도 뭐라고 수군거리며 가끔 현을 돌아다 본다. 자 낚시 도구를 든 현을 못마땅해요. 자, 꽃이라도 꺾어 보려고 했는데, 뭐,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얼마 만에야, 자, 부장과 면장이 딴 쪽을 보는 틈을 탕해서, 자, 그 뒤에 줄 거 보자. 수갑에 채였던 것 같던, 자, 비유적 표현 있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걸 비유하고 있고요. 형의 손은, 현의 손은 날쌔게 줄 거 보자. 시국의 태만한 증거물, 낚시도구. 자, 이 낚시 도구들은 왜 낚시 도구를 들고 있는 게 못마땅해 보이고 별로로 보이냐? 바로 지금 상황이 어때? 일본 제국의 흥망이 정해지기 직전이죠. 한 시기에 나태함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허둥지둥 내려오고 말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겁에 질린 모습 B 파트. 자, 혀는 겁에 질려 있고요. 맞지? 그 다음에 순사, 부장, 면장 다 만납니다. 만나는 사람은 순사, 부장과 면장 마주치고요. 결국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왜 낚시질 안 가고 돌아오슈? 자, 얼라들이 지금 아빠가 낚시지도 않고 돌아온 것을 의아해하고 있죠. 아들이 자 차마 뭐 대답할 말 생각나지도 않았고 자 왜 겁에 질려서 도망왔다고 말을 못하는 거야. 아빠 체면에 그 좀 말하기 그렇다 이가 맞지? 하지만 이웃집 아가 그걸 바삐스. 그래서 너가 아빠 부장한테 들키서 들어온다. 자, 요 부분. 그러니까 이미 뭐 순사부장이랑 마주쳐서 돌아와야 한다, 돌아온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거죠. 자, 빨간색 줄만 꺼놓고, 자, 순사부장을 만난 후,
낚시터로 가지 못한 채 결국 도중 돌아오. 자, 낚시질 못 가는 날은 현은 책을 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김직원을 찾아가고 김직원도 현이 강에 나가지 않은 찍한 날은 을에 찾아왔다. 상종한다기보다 모시고 볼수록 깨끗한 노인이고 이 거울에선 엄연히 존경을 받아야 유일한 인격자요 지사였다. 줄거고 김직원의 성격 제시. 현은 가끔 기인욕이라는 이런 일을 가리킴이라고 느꼈다. 자, 그러니까 김직원에 대해서 자, 긍정적인 평가가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김인년 3.1 운동 때, 김인년 3.1 운동 때 감옥살이로 서울에 끌려왔었을 뿐 조선이 망한 이후 한 번도 자유로 총독부가 생긴 서울엔 오기를 피하니다. 상실 안 하고 견디는 건 물론 감옥에 나오는 날부터 다시 상투요 가시 없다. 까지 묻고 자, 김직원과 관련된 일화죠. 김직원 관련 일화. 자, 성품이 간직한 게 보입니다. 현가는 워낙 수십 년 연장인데 현이 한문에 붙여 그분이 지은 시를 알지 못하고 그분이 신문학에 무관심해서 현대문학을 논담하지 못한 건 서로 유감일 뿐. 자, 서로가 서로의 어떤 그거에 대해서, 서로의 어떤, 전공에 대해서 논하지 못할 정도의,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존중해주고 있다는 어떤 그런 맥락입니다. 굳이 적지는 않을게요. 음, 근데, 그 뒤에, 줄 거 보자. 왜 이렇게 내려왔어? 어. 불행한 족속으로 억천 암흑 속에 인류의 강명을 향해 남몰래 더듬는 그 간곡한 심정의 촉수. 그래서 식민지의 괴로운 현실. 하지만 이곳에서 희망을 찾고 있다. 희망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어떤 마음만은 있다. 그래서 지금 불행한 족속부터 그 식민지 괴로운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희망만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 굳게 잡히고도 남아. 즉, 자, 이게 묶은 부분, 창작 상황이 1940년이죠. 따라서 나라를 잃은 슬픔 속에서 나라 이름 버트 뭐는 바라고 있다? 해방의 광명을 바라고 있다. 둘 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 캐치해 봐 주시면 좋겠네요. 한두 번 만남으로 서로의 간담. 자, 간담은 속마음을 말합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가 한두 번 만남으로 됐다는 거죠. 여기까지 끊고 강직한 성품의 김직원과 가까이 지내게 돼.
하루 저녁은 주름 잡혔으나 정체 돋는 두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고 찾아왔다. 자, 현은 아끼는 촛불을 켜고 맞았다. 내 오늘 다 큰 조카 자식 행길에서 매질했어. 손은 부들부들 떨려 있었다. 조카 하나가 면서기로 다니는데 매부 조카 사위 되는 청년이 일본으로 증용에 당해 가던 중에 도망해 왔다. 몸을 피해 처가에 온 것을 면장이 알고 처남 잡아오라고 이 김이란 매부 청년 산을 올라갔다가 경방대 응원을 산을 에워싸고 토끼를 잡듯 붙잡아서 주제소로 넘겼다. 묻고 자, 요거 사건의 요약적 제시. 어떤 사건? 조카를 행질해서 매질한 사건의 요약적 제시가 있는 거죠. 자신의 가족을 주제소로 넘긴 김직원의 조카 모습을 보고 이제 조카에게 매질을 했던 강직한 성품이 보입니다. 강박한 처남이군. 자, 요 부분. 음, 조카에 대한 부정적 평가죠. 편도 탄식하였다. 자, 그 뒤에 잡아오지 못하면 네가 대신 가야 한다. 자, 요게 조카가 받은 협박이고요. 조카도 협박받은 거예요. 근데 대신 가게로서 제 집으로 피해온 면색이 매부 녀석을 경방당 끌고 올라가서 돌풀매질까지 하면서 붙잡아 함정에 넣어야 옳소. 묶은 부분, 조카에 대한 비판적 태도 보이죠. 자신의 가족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비판적 태도 보일 수 있습니다. 조카에 대한. 가족 중요하지. 자, 지금 젊은 놈들은 쓸개가 없습니다. 진짜 쓸개만 없나? 다 없지 그냥. 아유, 세상 부모기로서니 공경연이 책망합니까? 분에 견딜 수가 있어. 면소서 나오는 놈을 노상이면 어떻소? 한참 대설대가 끊어져 나가도록 해줬죠. 맞는 지놈도 까닭을 알 거고 보는 놈도 아는 놈을 알겠지만 알면 대사요까지 묻고요. 자신의 행위가 떳떳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거 자신의 조카와 현실에 대한 김직원의 여기까지 끊고 매부를 잡아넘긴 조카를 매질한 김직원의 이야기를 듣게 됨. 이날은 자 현도 우울한 일이 있었다. 서울 문인 부부캐 요게 밑에 나와 있을 겁니다. 문인 부부캐 어 반민족 친일 문학단체
그러니까 문인 걸기대회가 있으니까 올라오라가 연락이 왔던 겁니다. 자, 줄 거 보자. 현에게는 엽서 한 장이 와도 먼저 알고 있는 주재소에서 장문 정보가 온 것을 모를 리가 없고, 요 부분 주재소에서 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음. 일본 제국의 흥망이 절박한 이때 문인들이 걸기대회를 밤낮 낚시질만 다니는 이자가 응하느냐 안 응하느냐 줄 거 보자. 밤낮 낚시질만 다니는 이자. 자, 여기 부정적 인식 보이시죠? 시국에 어울리지 않고 낚시질 소일거리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 있고요. 일본인이어 방공감시초장인 우평국장까지 흥미를 가진 듯 현의 딸아이가 저녁 때 편지 붙이러 나갔더니 자, 줄 거 보자. 어, 너희 아버지 내일 서울 가느냐 묻더라는 것이다. 현에 대한 감시에 가까운 관심. 우평국장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죠. 자, 김직원 처음에 현더러 문인 걸기대에 가지 말라고 했다. 가지 말라는 말을 들으니 가지 않기가 도리어 겁이 났다. 그랬는데 둘째 날 좌우간 답장과 독촉 정보를 받았다. 김직원이 일찍 현을 찾아왔다. 자, 현에 대한 압박, 재촉 있죠. 그러면서 김치각이 뭐라 하노? 우리 딸이 노혼한 것이야. 새 세상에 만날 때 무슨 소용이겠냐마는. 자, 현공에 대한, 현공 같으면 젊은이는 어떻게든 부지해서 한몫 맡아야지. 그러자 웬만한 이가 가입박되지 맙시다. 지옥만 면할 도리를 해요까지 봅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든 살아남아라. 살아남는 게 중요했던 시기였으니까. 새 세상 만나서 큰일 해라. 그러니까 현에 대한 충고죠, 일종의. 그러니까 이런 작은 문인 걸기대회 같은 일로 고집 부리지 말고 징용 같은 곤란한 일 피해서 어려운 시대에서 살아남아라. 목숨 부지해라.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살아라. 이런 거죠. 그리고 이날은 가네무라 순사가 나타나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떠나냐? 떠나면 여행 증명해가지고 가야 하지 않냐? 안 떠나면 참석 안 한 이유가 뭐야? 나중엔 서울 가면 자기 해중시계 수선 부탁한다 하고 갔다고 한다. 현은 역시 살고 싶다 또 한 번 비명하고. 자,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는 살고 싶다, 가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야? 괴롭고 내키지 않는 일인 거야. 결국 하지만 갑니다. 올라갑니다. 자, 살아남기 위해 갑니다. 여기까지 끊고 괴로워하면서 어쩔 수 없이 문인 걸기대에 참석하게 돼. 지금은 좋은 시절입니다.
자, 단독 강화 가볼게요. 그래서 현대소설 오면서 제가 좀 달리죠. 떠닥 달리고 다시 어, 단독 강화. 현대소설 빨리빨리 뺍시다. 너희 모르는 거 별로 없을 거라서. 혹시 보면서 맥락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바로 질문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조금 쉬운 작품이었고요. 저 단독 강화 나올 확률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단독 강화는 조금 천천히 갈게요. 갈래 단편소설. 성격, 사실적, 고발적, 비극적. 주제, 민족애를 통한 이념 대립의 극복과 전쟁의 비극성 고발. 특징. 첫 번째. 자, 3인칭 관찰자 시점 소술. 두 번째, 긴장과 이완의 반복. 자, 탄력적 사건 전개 있고요. 세 번째,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 위주로 사건 전개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짧고 간결한 문체 사용하죠. 현대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짧고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는데, 이 문체 중에서도 만연체가 있고요. 이렇게 간결한 간결체가 있습니다. 자, 작품 자체는요, 두 병사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극한상 안에서 이념 대립을 초월하는 어떤 민족애를 보여주는 두 병사가 있죠. 수성기에서 떨어진 보급 식량을 나눠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화를 하다가 서로 적군인 걸 우연히 알게 되죠. 그래서 적대감을 드러내긴 하는데, 뭐, 동굴에서 하룻밤을 함께 보내면서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결말에서는, 자, 둘이 힘을 합쳐서 중공궁에 대항해요. 결국, 이념 대립이 빚은 전쟁 상황을 극복하고 외세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의 협력, 합동, 동지성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게, 주제의식이고요. 두 사람은 내탈을 할게요. 죽어요. 죽은 두 사람의 피가 엉기면서 마지막에 끝나요. 그래서 두 사람이 죽어서라도 한민족으로서의 현현적 어떤 동질성을 회복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두 사람이 국군은 양, 인민군은 장이거든요. 그래서 둘 다 낙오된 병사였고 서로 적군인 걸 알고 긴장하는데 자, 서로 총을 함께 묶고 잠을 청하다가
자, 서로 그러니까 막 뒤척이는 거 보고 자기 죽이려고 덤비나 싶어가지고 막 때리기도 하고 오해도 있고 막 난리가 나거든. 그러다가 결국 사과하고 화해하고 이러다가 이제 서로 형거리고 동생거리고 이러는데, 그 사이에 이제 중공군 나타나가지고 막 총격전 벌어지고, 물론 이제 국군인 양을 중공군이 쏘는 거지. 그걸 보고 장이 달려와서 도와주다가 둘 다 죽는 겁니다. 중공군은 머리가 많잖아요. 못 이기죠. 자, 그래서 공문을 가기 전에 약간의 필기를 조금이라도 해볼까요? 이제 표정 봐. 오늘은 조금 일찍 맞춰주시죠. 이런 표정이네요. 여기까지 할까요? 네.